자, 이제 10장 자유의 이념. 슈타이너가 자유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요. 10장에서. 그래서 이 자유의 철학에서 10장 꽤나 중요한 건 맞아요. 확실해요. 10장. 어, 자유 앞에 큰 단락에서는 자유의 기초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다고 치면 이제 뒷 단락에서는 이제 자유의 실제를 아까 전에 얘기한다고 했죠. 어떤 면으로 보면 실제적인 면이 맞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론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핵심이 되는 말들이 이제 10장에 조금 많이 나오죠. 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이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전 장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치가 보편적인 이치가 여러분들 개별적인 자아로 와서 닿았을 때 그때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자유다. 그 자유를 알고 상위 차원에서 다른 나들을 도우려고 진짜 힘을 쓰는 게 그게 대자유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깨닫고 말겠어 뿅 하는 게 대자유가 아니라 이건 대자유가 아니라 대굴레예요. 대굴레. 여기 가봐야 알지. 이 좀비적인 상태를. 우와 나 완전 다 깨달아서 뿅 굴레 굴레. 아 내가 착각했네. 이런. 자 여러분들의 자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쭉 볼게요. 나무라는 개념은 나무라는 지각에 의해 조건지어져 우리 앞에 다가온다. 내가 일반적인 개념 체계로부터 선택함으로써 주어진 지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결정되는 개념은 오직 하나다. 개념과 지각의 연결은 지각에 준거한 사고에 의해 간접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지각과 개념의 연결은 지각 행위 후 인식되지만 둘 사이의 적절성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지각, 개념,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지각, 개념. 나무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그냥 이해를 하셔도 돼요. 나무를 보면서 지각하고 그것에 따른 개념을 만들잖아요. 그래도 이 간극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또 뭐 예를 들어 사고가 있으면 요 간극들, 요 간극들. 자, 일단 요 설명을 보시죠. 네 개니까 한 번에 일단 읽고 볼게요. 이제 나무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 사고, 지각, 개념 이런 걸 얘기했어요. 자, 의지 이제 얘기하죠. 의지의 경우는 다르다. 지각은 한 개인으로서 내 존재의 내용인 반면에 개념은 내 안의 보편적 요소다. 개념을 통해 외부 세계에 대한 관념적 관계로 들어온 어떤 것은 자신의 즉각적 경험, 내 자아의 지각이다. 이제 의지. 더 정확히 말해서 외부 세계에 영향을 주고 활동 중인 것은 내 자아의 지각이다. 내 의지 행위를 이해하고자 나는 내 개념을 그에 부합하는 지각, 즉 특정 자유의지에 연결한다. 달리 말해 사고 행위를 통해 나는 내 개인적 능력과 보편적 세계의 과정을 연결한다. 이제 이런 연결 나오죠. 연결. 지각, 개념, 뭐 관념, 여기 뭐 이제 감각, 감성, 직관, 예를 들면 사고, 요런 게 이제 쭉쭉쭉 여기 물, 영, 혼 이렇게 봤을 때 설정해 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지금 막 하고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막 하고 올라가는 과정. 세 개의 과정을 연결한다. 경험의 영역에 나타난 외부 지각에 부합하는 개념의 내용은 직관을 통해 주어진다. 이제 직관 나왔죠? 여기 설명했잖아요. 직관. 직관은 내 전체 개념 체계 내용의 원천이다. 여기 2차원에 제가 직관 났잖아요. 여기 지금 그리고 화살표를 제가 이렇게 밑으로 아래로 그려놨잖아요. 사고, 직관. 위치에 따라서요. 직관이 먼저기도 하고 사고가 먼저기도 해요. 어느 차원에서는 직관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고 사고가 있기에 직관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차원이에요? 깨달음의 위치와
아래로 위치가 다를 때는 그런 사건이 애매하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래서 제가 양쪽을 다 생각해 보라고 늘 말씀드려요. 자, 여기 지금 중요한 이제 슈타인의 개념들이 막 나오죠. 사고, 개념, 지각, 의지, 여기 직관, 뭐 이제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지각은 주어진 상황에 있어 내 직관의 총합 중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지만 보여준다. 개념의 내용은 분명 지각으로 조건 지어지지만 지각이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반대로 그것은 직관적으로 주어지고 사고 행위를 통해 지각에 연결된다. 이 행위를 통해 추론할 수 없는 의지행위 개념도 개념적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직관으로 주어진다.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직관이에요, 직관. 여기서 말하는 직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전에도 설명했지만 오감, 육감, 막 이게 뭐 직감이 아니잖아요. 이거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와 한묶음이듯이 지각과 관찰 이런 느낌으로서 하위 차원에서 대꾸가 되듯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위 차원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신이 하는 직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신이 하는 직관을 얘기하는 거죠. 편하게 설명하자면 뭐 신이 하는 직관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면서 자명하게 이치적인 사고를 하면 그게 이 직관이 되는 거예요. 직관. 어려운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일단 설명을 볼게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위에 그 단락단락이 위에 이제 설명했던 것. 지각과 개념의 연결. 지각과 개념의 연결은 사고에 의해 행해지고 사후적 의식도 되지만 그것이 적합하고 타당했는지 여부는 지각과 개념 사고의 수준에 달렸다는 뜻으로 그 적절성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거예요. 물질에서 지각, 감정, 여기 뭐 감성, 뭐 아스트랄적 사고 넘어서 개념이 잡히고 관념이 형성되면서 그것이 어떤 직관적 사고로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찰의 통찰을 거듭한다고 하는 것은. 고찰의 통찰을. 그러니까 물적 세상 안에서 내가 지각한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관한 것에서부터 내려오는 이치의 힘이 있을 때 바로 보인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위에 막 블라블라 떠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직관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사고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직관과 사고 나오잖아요. 비언어적이며 초언어적인 알민대 반의 직관과 사고는 지각과 개념은 의지, 감성, 사고 중에 감성 영역에 해당하는 언어적, 의식적 알미다. 뭐 정의하는 걸로서는 뭐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확장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의지는 카르마로 형성된 직관의 원천이지만 이거 슬쩍 넘어가는 말 같지만 우리가 의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박 선생님도 정확히 알고는 계신 거죠. 넓은 의미에서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슬쩍 넘어가고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모든 깨달음의 핵심이고 목표이고 사랑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읽어볼게요. 원천이지만 의식된 의지는 감성에 북적된 의지로서 감각, 지각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하위 차원의 의지. 분명히 하위 차원의 의지, 하위 차원의 의지. 의지, 감성, 사고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이 의지 하위 차원의 의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 지각 거의 물적에 다 있는 그 의지 본능적 의지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 넓은 의미에서 의지는 카르마로 형성된 직관의 원천이지만 이것도 근데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제가 의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 돌아가는 굴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이자 과거이자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순간에 계속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거 뭐예요? 카르마로 형성된 직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의지라고 하는 게. 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예요. 넓은 의미로서의 의지에 진짜 넓은 의미로서의 의지. 넓은 의미로서의 의지는 이걸 말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본능이든 본성이든 하위 차원의 의지든 상위 차원의 의지든 혼적 의지든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원천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반갑죠. 정확히 알고는 계시니까. 자, 개인이 타고난 존재적 조건, 카르마와 유전 요인을 포함한 분석을 개인의 선천적 능력이자 의지라 보고 그에 의해 결정된 감각이 지각으로 연결되고 다시 개념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사고가 수행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사고가 상위 차원에서 물적, 지각, 감각, 감성, 감정, 아스트랄적,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쭉 포함해서 이렇게 갖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고가 수행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위 차원이든 상위 차원이든. 사고가 곳곳에 스며서 마치 수술을 집도하듯이 사고 9차례 통찰,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극복해 나가는 거죠. 지각이든 개념이든 이 연결은 보통 사고에 의해 행해진다라는 의미를 계속 얘기하죠. 계속. 그리고 중간에 넓은 의미에서 의지를 얘기했고 이 행위는 지각을 말한다. 위에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이 문단 전체의 요지는 의지는 지각되지만 실제로 지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각 이전에 존재하는 직관을 소재로 사고가 지각 개념들로 연결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적 자리에서 보면 지각해서 무언가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우주섭리 아니라는 소리죠. 여기서 무언가 푹짝푹짝 해가지고 딱 얻어내는 것은 우주섭리 이런 지식 끝. 과학물질 문명이 하는 역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해차 여기 있는 개념과 관념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난 개념과 관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을 벗어난 개념과 관념들을 가지고 또 하나 사고를 해서 이쪽 상해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특이점을 절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특이점 제일 큰 바운더리가 어디예요? 우주섭리. 연결해내고 있다는 것. 이거. 직관과 사고가 하고 있다는 것. 직관을 소재로 사고가 하고 있다는 것.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직관을 소재로 사고가 하고 있다는 것. 그 연결이 중요한 거. 이게 깨달음의 과정인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이렇게 있죠. 여기 하나 이렇게 네 군데. 요 문단을 선생님이 설명해 놨으니까 결국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 단어들을 계속 나열했어요. 의지, 개념, 지각, 사고 이런 거 요거 네 개 요거 있죠. 또 뭐 이제 감성 그런 거 들어가겠죠. 이제 지난 장에서 얘기했으니까. 자, 이제 쭉쭉 확장시켜 나가요. 일단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는 특정 의지 행위의 두 가지 요소를 구분해야 된다. 두 가지 요소. 바로 동기와 행위 원천이다. 이거 중요하죠. 동기와 행위 원천. 동기는 개념 요소고 행위 원천은 의지 안의 지각 요소다. 뭔가 행을 하잖아요. 동기가 있어야 하고 그 어떤 행위의 원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개념 요소 혹은 동기, 개념 요소 혹은 동기는 의지 행위의 순간적 결정 요인이고 행위 원천은 개인의 영구적 결정 요인이다. 화살을 다시 소환해야 되죠. 이럴 때는. 이런 거 할 때는. 화살을 빵 쐈으면 날아가는 화살이 있고 쏜 자가 있고 그것에 동기가 있고 그 자의 마음이 있다 그랬죠. 동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쭉
쭉 하고 끌고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원천은 개인의 영구적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행위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 여기다가 의지를 바로 써도 되는 거예요. 행위의 원천. 이 의지 때문에 동기가 나오고 내가 화살을 쏠 준비를 하고 화살을 빵 하고 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위의 원천이자 동기이자 내가 있어야 화살을 쏠 수 있다. 지금 못 쏜 거예요? 우주. 지금 우주 쏜 거예요. 우주. 그 안에 다시 내가 육생한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 행위의 동기는 순수한 개념일 수도 있고 또는 지각과 확실한 관련을 가진 개념, 즉 하나의 관념일 수도 있다. 개념일 수도 있고 관념일 수도 있죠. 동기 자체는. 보편적이며 개인적인 개념들은 인간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가 특정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결정지어 의지의 동기가 된다. 동기. 행위 원천이라고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동기가 약간 하위 차원인 건 맞죠. 행위 원천, 하위 차원의 동기가 있어야 의지로서 그것이 발현이 되니까. 그러나 하나이면서 동일한 개념 또는 하나이면서 동일한 관념은 여러 개인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 왜 일석삼극해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동기 이하들은 다 다르게 표현이 돼요.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 자체도 다르게 나올 수 있죠. 행위 원천은 영구적 결정 요인이지만 동기 자체는 나누어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동무들도 각각의 전공이 다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행위 원천은 같지만 동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력 안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행동을 하게 한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따라서 의지 행위는 단지 하나의 개념이나 관념뿐 아니라 인간들의 기질과 결과이기도 하다. 지금 얘기한 이런 동기들로서 또 나누어지니까 또 우리는 이쪽 하위에 이쪽에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다른 기질과 다른 결과들로서 여러분의 80억 개 나누어져 나온 거죠. 이 기질을 에드와르드 폰 하르트만은 따라 기질적 성향이라 부르자. 뭐 이거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부른대요. 기질, 이런 기질. 개념과 관념이 사람의 성격적 특성에 작용하는 방식은 그의 삶에 분명한 도덕과 윤리를 새긴다.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도덕과 윤리라는 말도. 어쨌든 세상이 풀어졌을 때 하위 차원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있으면 이쪽에도 도덕이 있고 이쪽에 윤리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질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건 뭐 동양 철학 사상에도 늘 나오는 얘기고 이 성향이 부여가 되잖아요. 형성이 되기도 하고 부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쭉 하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동기와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동기와 원천이 있다.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동기도 못 보고 이것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주 섭리 안에서 여기서 동기와 원천을 찾으니까 한도 끝도 없이 싸움만 일어나는 거죠. 내 말이 맞다, 너 말이 맞다. 그러니까 도덕이 깨지고 가짜 윤리가 나오고 자기의 물질적인 기질과 성향들만 이 물질 세상 안에서 풀어놓으니까 SNS 세상에서 이쁜 거 있고 비싼 거 먹고 맛있는 거 먹는 사람만 우와 좋아 보여. 연예인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관념이나 개념을 내 행위의 동기로 삼을지는 그것이 내게 어떤 즐거움이나 고통을 주는지에 달려 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즐거움이나 고통. 물질 세상 안에서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 내 행위의 동기로 삼을지는 여러분마다 각자 다 다르고 선택을 이미 하면서 지내왔죠. 그것들을 잘 보세요, 한번. 이것이 우리가 의지 행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그렇죠. 이게 요소예요, 이게 요소. 눈앞에 떠오르는 관념이나 개념이 내 의지의 끝 혹은 목적을 결정한다. 내 의지의 끝이나 목적, 이거 예를 들어서 상회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에요. 이런 끝, 뭐 목적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내 성격적 특성은 내 행위의 목적을 향하게 한다.
앞으로 30분 동안 산책을 한다는 관념은 내 행위의 목적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 관념은 오직 그에 걸맞는 성격적 특성을 만났을 때 동기의 수준에 이른다. 즉 내가 만들어오는 과거 삶에서 걷기의 유익함에 대한 관념과 건강의 가치, 나아가 걷는다는 관념의 즐거움이 감정을 동반할 때 그러하다. 그냥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나 걸을래. 걷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목적이든 버릇이 돼 있건 관습이 돼 있건 간에 어떤 이 즐거움에 대한 이 감정이 동반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냥 물리적으로 어떤 내 건강에 대한 가치가 있으니까 걷는 것 아니에요. 어떤 그런 관념이나 개념이 있으니까 내 행위의 동기를 삼아서 나 30분 동안 산책할 거야. 등산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 근데 의지의 끝이나 목적 같은 거는 이런 물질적인 여기 써놨죠. 아주 물질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요. 이 의지의 끝이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목적이나 끝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메커니즘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 놓은 거지. 이런 수준의 동기나 행위 원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돕는 차원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고 하지만 이치를 끌어올려 생각해야 한다고 저도 지금 말하는 거죠. 즐거움이나 고통은 물질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배움의 과정도 똑같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산 타는 게 이런 게 이렇게 좋아. 건강에도 좋으니까 나 산 탈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진짜 물질적인 얘기죠. 그런데 그 메커니즘을 한 단계 올리면 깨달음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싶고 세상의 고통스러움을 이유를 밝히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하는 것은 나 산 탈래 이거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어, 그런 거. 이치를 끌어올려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의지의 끝을 이 물질계 안에 있는 뭐 이런 데다 둘 것인가? 끝을. 아니면 그냥 우주 요 바운드리에다 둘 것인가? 아니면 이 경계에다 둘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둘 것인가? 목적을 여기에 둘 것인가? 내 이치의 끝이라고 하는 걸 여기에 설정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어디에 설정해야 돼요? 여기에 했다가 여기에 했다가 여기에 했다가 여기에 했다가 여기에 했다가 일로 설정해야 되죠. 여기 여기에서 일로 나 지금 여기 우리 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끝 목적 이런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고찰의 통찰을 완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를 들었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슈타이너는.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관념과 개념을 동기로 전환할 법한 가능성이 있는 주체의 성향과 내 성격적 특성에 영향을 주어 의지 행위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관념과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도덕을 향한 행위의 원천이고 후자는 도덕을 향한 목적이다. 얘는 원천이고 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중요한 얘기죠. 이게 이제 주제자적 성향과 창조를 위한 이 물질 세계의 극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이. 요 전자와 후자. 원천이자 목적. 위에서 행위의 원천이자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도덕을 향한 원천. 도덕을 향한 원천이 도덕을 향한 여기 원천이 무엇인지 알아서 목적을 밝혀내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할 일. 도덕을 향한 행위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목적이죠. 각, 립, 행. 이거. 주체적 성향을 알고 내 특성에 맞게 영향 주어진 개인성을 보편적 자아로서 이치를 다시 끌어안아서 의지 행위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로서 물적 사고를 통합 짬뽕하여서 목적을 세워서 행할 수 있는 것. 이런 얘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강립행을 설명하고 있죠.
이제 제가 이런 걸 왜 써놨냐면 싹수가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본 거예요. 깨달음의 씨알이 좋은 사람, 싹수가 있는 사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그냥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유의지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것인가 깨달음을 이해를 한번 여러분 해보라는 거죠. 이것이 발심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체적 성향적으로 어떻게 의지 행위를 나을 가능성이 있는 이 널브러진 관념과 개념들을 구분하면서 그거를 통합 짬뽕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싹수가 있는 사람인가? 발심을 제대로 했나? 내가 그 깨달음에 있어서 씨알이 좋은 사람인가? 이거 여러분 한 걸음만 물러서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저 또한 계속 물러서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스스로. 남이 못 봐주니까. 천부경을 하는 사람들의 약간 특징이에요, 이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 세상 안에서 천부경이 확장 안 되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의 천부경을 못 봐줘요. 왜 정의 못 내리거든. 이 지식 세상 안에서 자기 천부경이 다 맞고 이 말도 맞네 저 말도 맞네 이해력이 넓으면 이 우주 섭리 안에서 각자가 배운 것에 맞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냥 지식 세상 안에서 천부경 그냥 그 가르침 물리적 이해 경전의 그냥 글자의 이해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그걸 누가 판단해? 여기를 벗어나서 얘기하고 있는 천부경은 누가 판단하냔 말이에요. 이걸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판단할까요? 그걸? 천부경의 강의가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있을까요? 천부경을 천부경으로만 보니까 그렇죠. 무의 세상을 열어서 무부경이라고 제가 창조해낸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분들은 알아야 돼요. 제가 말장난하고 있는데 무부경이 무슨 무부경이야. 모르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천부경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지식만 파고 있으니까 맨날 그 안에서만 얘기하잖아요. 천부경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만나면 여러분 천부경이 이 모든 세상의 물리를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설명들을 각각 안고 나서 여기서 싸우고 있는 거야 또. 내가 맞네 제가 맞네.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이 안에서는 그 작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봐줘야 되는 것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봐줘요. 서로. 서로. 맞네 틀린 애가 아니라 오 좋네. 우와 쓸만하네. 오 기발하네. 1의 이치는 같으니까. 내 거는 약간 철지났어. 내 철학적 사고는 철지났어. 폐기. 너게 훨씬 좋아. 일로 갖고 와. 이 작업 전부 슈타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너 거 너무 철지났어. 이거 주의해야 돼. 위험하기까지 해. 생각 다시 해봐. 이 사람들이 그럼 아니라고 싸우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 여러분들의 싹수,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씨알,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의지의 원천, 목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결국에는 강력한 서원이 각인되는 데서 여러분들의 원천이 탄탄해지면서 거기서 양질의 목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싹수, 씨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원천이라는 것 자체의 물, 원천이라는 것 자체의 바다, 이 토양이 탄탄해야지 이 씨알에서 우람한 나무가 펼쳐지는 거죠. 우람한 나무. 그러니까 이 CR 자체가 벗어나고야 말겠어. 세상은 고통이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CR 자체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거. 근데 이거 굉장히 고질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슈타이너도 염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천, 도덕, 목적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이런 끝 이런 얘기, 목적 이런 거, 동기 이런 포인트들은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서건 계속 갖고서 통찰에 고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슈타인의 이론이 나와요. 이건 이론이잖아. 이론. 실제가 아니라 이론이에요. 이제 보통 보면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마지막 최고 단계 이렇게 네 단계를 얘기하는데 이제 보세요. 지각, 감성, 사고, 의지, 감성, 사고라고 정해 놓은 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슈타이너 하면은 의지, 감성, 사고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얘기했잖아, 분명히 슈타이너가 지각이다. 감각 지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지각이에요. 지각, 감성, 사고야. 여기에 의지를 왜 붙이는 말이에요, 의지를. 의지는 예를 들어서 의지론적으로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위 차원의 본능을 얘기하는 것은 알겠지만 여기 의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냥 지각 감성이야. 지각 감각이에요. 그냥 여기 밑에는. 지각 감각, 감성, 사고. 지각, 감성, 사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첫 단계는 지각. 특히 감각 지각이라고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감각 지각이라고. 자, 이는 개인의 삶이 감성이나 개념에 개입 없이 지각이 의지로 즉각 전환되는 단계다. 이 부분 때문에 이걸 의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위 차원의 본능이지 이게 상위 차원의 슈타이너가 말하고 싶은 의지는 아니잖아요. 영어든 독어든 뭐든지 간에 의지라고 같은 단어를 썼어도 이건 의지라고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냥 본능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는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으면 가서 보는 거. 만나고 싶으면 가서 만나는 거. 이런 거 의지. 더 상위 차원의 의지는 물론 이 본능까지도 포함한다. 라고 했어요. 분명히 의지는 그렇게 구분시켜놔야지 여러분이 깨달음에서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의지라는 것은 굉장한 거기 때문에 이게. 스타이너가 어떻게 지금 풀어줘서 어떻게 진짜 정통이 있다는 서양에서 어떻게 배우고 와야지 이게 의지 감각, 의지 감성 사고라고 정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바꿔야 돼요, 이거. 의지는 그런 따위의 하위 차원에 놔야 될 게 아니야. 이건.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양보 못 하겠어요, 이건. 자, 어쨌든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슈타이너. 지각, 감각 지각이다. 이 의지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 없이 그냥 의지로서 발현되는 거 그냥 본능적인 거다. 이 단계 하위 차원의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음. 여기서 관련된 행위의 원천은 단순히 본능이라 부를 수 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본능이라고. 우리 저차원적이고 순수하게 동물적 욕구는 이 단계에서 충족된다.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계속. 본능적 삶의 주요 특징은 지각의 의지 행위를 즉각 시작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가 의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냔 말이에요. 동물적 욕구, 본능, 이 의지 수준이. 진짜 하위 차원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래는 저차 감각의 삶 속에 삶에 속한 이러한 종류의 의지적 결정은 고차 감각의 지각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확실하죠. 연장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외부 세계에 일어난 특정 사건을 지각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고와 그 지각에 연결된 특별한 감정이 없이도 반응할 수가 있다. 이 같은 사례는 사람들의 평범한 관습적 교제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행위 원천을 요령 혹은 도덕적 취향이라고 부른다. 그러한 지각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행위자는 순전히 요령이 유도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음을 스스로 더 많이 증명한다. 즉 요령이 그의 성격적 특성이 된다. 그냥 사회성을 발휘하는 아이들의 느낌을 그냥 보면 돼요. 이 저차 동물적 욕구에서 태어나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받으면서 7살, 14살, 21살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원을 보면은 이 감각 지각의 단계가 아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젖병을 물고 싶은 것, 그 의지잖아요. 젖병을 물고 싶은 것, 사탕을 물고 싶은 것, 엄마 부르고 싶은 것. 이런 동물적 욕구, 이런 거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상해 차원의 도덕적 상상력이 가미된 이 의지하고 이게 비교가 되냔 말이죠. 이건 그냥 하위 본능이에요. 그냥 지각. 이런 종류의 의지를 말하는데 이거를 그냥 갑자기 밑에 감각 지각을 다 빼놓고서 의지, 감성, 사고다 이렇게 버리면 이게 너무 퇴색되기 때문에 이거 바꿔야 된다. 자, 그게 첫 번째래요. 지각이. 자, 두 번째 감성 얘기하죠. 감성. 명확한 감성은 외부 세계의 지각을 동반한다. 뭐 당연하죠. 감성이 이 자리에 있으면 이 감정이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감정 자체가 배고파.
기뻐, 슬퍼, 고통스러워 예를 들면 조금 더 올라가면 배고픈 사람을 볼 때 그에 대한 동정심이 내 행위 원천이 될 수 있다. 한 걸음 물러나서 행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감정, 감성 이런 거. 이제 이거 이제 삐뚤어지면 이거 여기서 다 뭐가 나와요? 이 동정심에서 깨진 과학물질 문명 세계에서 여기서 이제 막 사랑이니 봉사니 평화니 뭐 이런 거 막 나오는 거죠. 평등이니 이런 거. 그런 감정들은 예컨대 겸손, 자부, 명예, 수치, 회한, 동정, 복수, 감사, 경건, 충성, 사랑, 의무감 등이다. 이거를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죠. 이거 삐뚤어지면 이거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거 다 깨져 있는 거야 이미. 다 깨져 있어. 여기 나쁜 말도 빼놓고 좋은 말들도 다 사랑, 의무감 이거 다 깨졌죠. 겸손 다 깨졌지. 도대체 지금 겸손한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 엄청 겸손하잖아요. 딱 그런 걸 보면 돼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 그게 겸손이에요. 연기지. 뻥이잖아요. 다. 이것의 메커니즘은 여러분이 정의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평화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이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메커니즘하고 똑같아요. 정치인이 위선적으로 뻥치고 있는 거랑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주섭리 안에서는 그들의 노름이기 때문에 우와 내가 환경 막 오존층 파괴 막 난리나 막 울며 불며 막 TV에 나가가지고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쪽 밖에서 그 시선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도 안 차요. 그런 것들. 게다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여자 어린애가 지금은 많이 컸대요. 그 어린이가 막 환경 오존에 대해서 막 오존층 파괴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말은 얼마나 잘하든지 이 그거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게다가 어린애들까지 그렇게 막 이용을 해가면서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어린이 이용하고 여자분들을 이용해서 미투 이거 이 메커니즘 만드는 그 사악한 사람들. 미투 깨졌다 그런 거. 이런 거 환경, 인권 이거 다 깨졌다. 탄소 중립이니 뭐니 그런 새로운 이슈 거리가 나오는 거 여러분 이 메커니즘 잘 보셔야 돼요. 다 깨졌어요. 그냥 100% 깨졌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뭔가 뉴스에 나와서 우와 탄소 중립이래. 이제 막 그것도 막 사고 파는 시대야.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요. 그게 얼마나 유치한 노름인지 알아요. 이 세상이 미쳤구나. 그냥 지구는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거 갖고 장사를 하네. 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들 안에 속해가지고 그러고는 있지만 이건 진짜 이 말이 안 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유튜브로 이제 어떤 사실들이 조금씩 조금씩 뿌려지죠. 마치 음모론으로 위장해서. 이게 사실이네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이것 봐, 이것 봐. 내가 생각한 게 맞지? 이 죽일 놈들. 예를 들면 이러면서 그냥 음향에만 끄달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죠.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감성이 얘기가 나와서 판단해보자 그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딱 물러나서 뭐가 진짜인지 여러분이 고찰의 통찰을 거듭해야죠. 그래서 그 고찰의 통찰을 끝까지 하면 뭐가 나오더라? 여러분 자체가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하는 것이 답이더라.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를 벗어나서 본인이 깨달아야 된다. 어느 위치에 있건 간에 여기 있는 본인들이 깨달아서 그 자체의 동전 뒤집기를 한 다음에 부등호 자체를 이쪽으로 열어야지 이게 해결 방법이구나. 이것밖에 안 남았구나 지금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깨졌잖아요. 이런 감정들, 행위 원천이 될 수 있는 이런 감정 자체가 지금 이미 설정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예를 들어서 지각 감성 사고라고 하면 뭐예요? 이미 밑에서부터 다 깨졌는데 이 사고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 지각, 감성,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세 번째 단계 사고. 사고와 관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관념 혹은 개념은 단지 반성을 통해서만 행위의 동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물리적인 설명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하위 차원에. 관념은 동기가 된다. 왜냐하면 내 삶의 과정에서 조금씩 변형된 형태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지각을 내 의지의 특정 목표와 주기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하위 차원에서 물질적인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행위 원천으로 삼고서 내가 뭔가 행한다. 물리적 차원에서 그냥 그런 이해.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르다.
따라서 경험이 전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항상 특정한 지각 발생 행동에 대한 관념 의식과 동반되는데 뭔가 이런 정보들을 취합했으니까 내가 행동하는 거 보고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질 세상 안에서 그 메커니즘도 똑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죠. 동반되는데 그 행위는 그들 스스로 비슷한 경우에 행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본 것이다. 이치가 뿌려져서 이렇게 나투어졌을 때 내가 육생하여 이 설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육생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딱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다시 공부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본 것이다. 이치는 이미 뿌려진 상태를 내가 딱 육생했을 때는 처음에 오해 자리는 그렇게 인식된다. 그리고 나서 고찰의 통찰을 거듭하면서 이 삶의 지식들을 일단 얻어가면서 이 세계 깨졌구나, 진리도 깨졌구나, 더 나아가서 섭리도 깨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상태는 맞죠. 어쩔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처음에 육생한 상태부터 깨달았어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이 관념들은 뒤따르는 모든 판단들에서 작용인으로 마음속에 떠오른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성격 특성의 일부가 된다. 다 이런 일부가 된 상태로서 여러분이 우리가 다 존재하는 거죠. 방금 서술한 행위의 원천을 실천적 경험이라고 부른다. 붙여보자. 뭐 실천적 경험이라 경험, 실천 뭐 이런 거. 이거를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더 포괄적으로. 물적 정보, 지식들을 다 포괄해서 쭉 하고 올라오고 있는 나. 요 상태. 실천적 경험은 점차 순수한 요령 행위에 합쳐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행동에 분명한 전형적인 그림들이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한 생각과 긴밀히 연결돼요. 어떤 경우도 우리들은 경험에 근거한 모든 심의를 생략하고 지각에서 행동으로 즉시 넘어가게 된다. 요 상태는 뭐냐면요. 양질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하고 양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음과 양을 공평하게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양질의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 씨알맹이를 잘 갖고 올라갔을 때 영계 세상의 어떤 시민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전제가 있는 상태다. 어떤 사람이, 요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령이라고는 해서 약간 우리는 뭐 요령이라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좀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천적 경험을 통해서 취합한 이 경험들은 이 정보들은 요령적으로 여러분들 것으로 습득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각, 감성, 사고로 순조롭게 올라간다는 거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풀어진 상태로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고 정도를 이제 설명하니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각, 감성, 사고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이 있대. 가장 높은 차원. 여태까지 우리가 보통 의지, 감성, 사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지, 감성, 사고. 지각, 감성, 사고 그러면 돼요. 그냥 지각, 감성, 사고. 지각, 감성, 사고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이 있대요. 어떤 정해진 지각 내용도 참조하지 않는 개념적 사고의 삶이다. 하위 차원의 물질 세상에서 이리저리 끄달리지 않는 상태네요. 그 말이잖아요, 이게. 가장 높은 차원. 우리는 한 개념의 내용을 관념체계에 근거한 순수한 직관으로 결정한다. 지각, 감성, 사고. 그러한 개념은 처음에는 어떠한 정해진 지각과도 관련이 없다. 지각과 관련된 개념 영향 아래 의지 행위가 일어날 때는 예를 들어 한 관념의 영향 아래 있으면 개념을 통해 우리는 우리 행위를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지각이다. 그러나 우리가 순수한 직관의 영향으로 상위 차원의 순수한 직관의 영향으로 행동할 때의 행위 원천은 순수한 사고다. 이런 순수한이라고 전제가 들어갔을 때 완전 상위 차원의 사고 직관을 얘기한다 그러면 되죠. 제가 설명한 게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처음 육생했을 때는 이치가 뿌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그냥 물리 세상밖에 안 보여요.
고찰과 통찰을 거듭하면서 7살, 14살, 21살 슈타인을 하니까 그런 상태로서 정말 사회성도 기르고 몸도 크면서 정신도 크면서 영혼력도 키워서 여러분이 30, 40, 50 정도 나갔을 때 순수한 사고의 영향을 받아요.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러하게 풀어진 상태의 사람이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안 깨졌다고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살 것이고. 자, 어쨌든 지각 감성 사고가 그렇게 쭉 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상해 차원에서 가장 높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첫 번째 그냥 날 것으로서 육생했던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설정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있는 내 상태.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똥막대기로 떨어진 요 상태. 요 상태. 얘와 얘는 같은 나지만 얘는 무심력을 걸고 있는 상태고 얘는 무심력이 없이 물질력만 있는 상태인 거죠. 이 두 자아의 상태. 이게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나는 물질력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끄달리는데 짜증나 죽겠는데 나는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이 간극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못 깨달은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유치한 질문을. 어떻게 사냐고. 예를 들어서. 깨달은 사람은 현실이 어떻게 보여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런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 깨달음을 멀리 그냥 멀리 놓는 거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사고의 영향력을 받는 상태가 뭔지. 철학에서 순수한 사고를 이성이라 부르는 것이 관습인 바. 순수한 사고를 보통 이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이성적이다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보통 보세요. 그냥 우와 이성적이야 저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철학적 사고 없이 그냥 물질 세상 안에서 그냥 계산만 뚜렷한 사람 딱 이렇게 되잖아요. 결과값을 정확해야 되는 것. 과학자들의 포지션, 유물론적인 관점. 정말 배웠다는 사람들도 그 생각을 놓기가 너무 힘든가 봐요. 존경할 만한 과학자분들도 과학자는 결과값이 있어야지 인정되는 세상 아닙니까? 이래 아주 수준 높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도 그래 놓고선 틈은 알아. 우리는 모르지만 이 한계를 정확히 짚어서 얘기합니다. 이래. 이쪽은 모르는데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밝혀진 것에만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요 부분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라고 그래도 양심 있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과학자분들 보시란 말이에요. 이거 왜 이거를 궁금해 안 해요? 왜 이걸 포기해? 과학자 포지션을 왜 이쪽으로 존시켜요? 그 비겁한 행동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배움의 알매 한계가 어디 있어? 지금 이분 보시란 말이에요. 양자역학이 우리나라 최고라는 사람이 떠드는 말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알매 한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시선이 우물안 개구리 같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궁금해갖고 유튜브는 찾아보겠죠. 집에 가서. 다른 세계는 뭐가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TV에 나가서는 다른 얘기하죠. 그런 이중적 위선들. 그나마 양심적인 분들은 모르면 모른다. 아,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과학자들의 포지션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자, 뭐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이 차원의 삶의 특징인 행위 원천에 실천 이성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이거 뭐 이제 긍정적인 방향의 설명 같죠.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힘, 실천 이성, 실천. 이런 얘기. 이 행위의 원천의 가장 명확한 선명은 크레엠불, 뭐 블라블라블라 여기서 제공했대요. 이 사람이. 뭐 긍정적인 말이라고 하면은 동의할 만하죠. 실천 이상이라고 하는 게 깨지지 않은 상태의 설명이라면. 내 생각에 그의 글은 이 주제에 관련해 특히 현대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를 한 것이다. 뭐 슈타이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실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슈타이너식으로 얘기하자면 순수한 사고가 펼쳐져서 이성을 거쳐서 행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크레엠불은 우리가 다루는 행위의 원천을 실천적 선엄이라고 불렀다. 이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천적 선언이라고 불렀다. 이것 때문에 크레엠불의 이거 이 슈타이너가 이렇게까지 인정하는 거죠. 현대 윤리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를 한 것이다. 행위의 원천을 실천적 선언이라고 불렀다잖아요. 예컨대 행위의 원천은 내 직권에서 즉각 발생한다. 이런 거를 알았으니까 이거 기여라고 보는 것이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크레엠불을. 이게 뭐예요? 다시 설명하면 순수한 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이치력을 안고 그 이치가 뿌려진 상태에서 내가 방편을 안고 여기서 행하는 상태. 행위의 원천을 또한 지금의 나로서 실천적 선언으로서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는 지금의 내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 선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그 선험의 씨알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숨 쉬고 있는 것 자체, 그 앉아있는 자체, 여러분이 시선을 쏘고 있는 상태,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에서 근본을 찾기 위해서 마음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그 상태, 그것들의 씨알, 이 정보들의 씨알을 지금 선험하고 있는 것. 당장은 예를 들어서 아니라 그래도요. 여러분은 곧 나투어질 예수와 부처와 신선으로서 예를 들면 실천적 선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무슨 염세주의가 뭐고 지금 무슨 지식이 뭐가 중요해요. 고찰과 통찰을 거듭할 때 그것은 정거장처럼 지나오는 것이지 왜 거기에 자꾸 머물리려고 하냔 말이에요. 실천적 여러분들은 신으로서 선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어느 위치에서 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제가 강조하는 것하고도 완전 직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 지금, 여기. 구의 자리 설정, 의지. 그것은 언제다? 지금이다. 여러분은 지금 실천적 선언을 매번 하고 있다. 어느 공간에서든, 어느 시간에서든. 그것들이 정보로 쌓여서 또한 나를 만들기 때문에. 포인트 중요하죠. 자,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각, 감성, 사고, 이 차원이 뭐예요, 도대체? 이 네 번째 차원. 정의를 이걸 뭐로 하면 될까요? 다시 정의한다면. 지각, 감성, 사고, 의지와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실천적 선언을 하고 있다는 행위의 원천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지난번에 예전에 수억 번을 태어나면서 행위의 원천을 실천적 선언에서 만들어 놓은 거다며 이거.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만들어 놓고 갔다. 실천적 선언의 이 가치라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의지와 사랑. 그 힘으로 떨어져 갖고 여러분이 다시 지각 감성 사고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자리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이 밑에 하위 차원에서 그냥 육생했던 첫생으로 어떠한 지각 내용도 참조하지가 않죠. 이미 여기를 또 올라가 버리면. 순수하게 사고된 개념적 삶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차원은 그런 거라고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이런 얘기할 때는 그거예요. 지각 내용도 참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물질력이 부정되거나 쓸데없다거나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원에. 이거 소중해요, 여러분. 엄청 소중한 거예요. 왜? 지금이 실천적 선언하고 있는 순간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물질력에 끄달리고 있는 상태가.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 끊고 기다리는 저 상위 차원의 좀비적 신선들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실천적 선언을 하기 위해서 개고생해도 좋으니까 나 내려갈래. 앞에 줄 서 있는 사람이 80억이야. 게다가 앞에 줄 서 있는 신선들 한 명 한 명의 생명은 몇 년이에요, 거기? 예를 들면 1억 년이야. 1억 년이 80억 번째 돼야지 내가 태어날 수 있어. 뭐 하려고? 실천적 선언하려고. 어떤 떼진 지각 세상에서 지각 감성 사고 반복해 보려고. 여러분은 지금 그 기회를 얻어가지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지각 감성 사고.
4차원 의지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딱 실수해서 올라가는데 지금 눈치채야죠. 눈치채야지. 이번 생에. 주저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저주저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해요?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지 감성 사고의 단계는 위에 슈타이너가 말한 대로 본능, 감성 사고, 그냥 지각 감성 사고 그러면 돼요. 지각 감성 사고. 사고와 같은 저차 고차의 의지를 알고 이해하면 되겠지만 의지는 사고의 모태이자 사랑의 무한 동력이기에 저차의 설명에 위치시키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이다. 뜻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반드시 고쳐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이를 계속 반복해보면 나를 지금 움직이게 하고 있는 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두 개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의지는 사고의 모태, 뭐 모태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고 그 자체이자 그 사고의 모태이자 그냥 전부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은. 사랑의 무한 동력이에요. 이게 또. 그러니까 얘는 마치 이치에서의 음과 양처럼 의지, 사랑, 의지, 사랑, 의지, 사랑이 눈덩이처럼 불리면서 여러분을 툭 하고 밀어낸단 말이에요. 지금 무주 세상에서 이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각감성 사고라고 바꿨더라도 의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슈타이너도 하위 차원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보다도 오히려 더 의지는 상위 차원의 의지가 있다고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충분하게. 왜냐하면 이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몰라요. 우주 섭리조차도 제대로 벗어난 사람이 있어야지 이 의지가 중요한 걸 알아요. 모르니까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못하지.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여기 실천적 선언 얘기했죠. 크레임블의 실천적 선언은 우리가 얘기하는 구의 자리 설정을 설명과도 같은 거죠. 구의 자리 설정에서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또 여러분이 지각감성 사고에서 또 구의 자리 설정하는 그것의 반복, 실천적 선언을 하는 그 상태, 구의 자리 설정을 하려고 하는 그 상태. 그것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높이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실천적 선언은 여러분들의 서원이 강력하게 각인되어서 의지로 표출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게 고차인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정점에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지금 지식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 이 얘기 제가 누차 반복한다 그래서 그렇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의 자리 얘기하는 거 이거 자체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왜 하냔 말이에요. 공부 지금 왜 해? 실천적 선언의 기회를 받아서 구의 자리 설정을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아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쉬운 말을 설명한 거잖아요.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갖겠다고 여태까지 여러분이 그 인생을 개고생했던 걸. 이 비밀을 그냥 알려드리잖아. 이 비밀을 그냥 알려드리는데 도대체 생각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지식이 뭐예요. 도대체. 슈타이너까지 포함해서 슈타이너가 도대체 뭐예요. 공자고 노자고 뭐예요. 도대체 예수고 석가고 뭐예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여러분이 지나와서 보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 찾고자 하는 건 이거다. 이 얘기가 왜 안 들릴까? 정말 신기한 거죠. 맞다 그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